잠시 공지사항 하나 좀 알려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제가 이제 방송 컨셉을 일반적인 기사와 일반적인 그 시사, 정치, 일반적인 경제, 일반적인 시사 그런 내용들 위주로 주제를 넓혀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는 이제 그 정도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주식 방송의 그런 컨셉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거나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거나 그런 방송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직 딱 주제가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자주 이제 사용하는 네이버 같은 이런 사이트에서 오늘의 헤드라인 같은 거 보면은 소유 저녁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 호우 경보,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렇게 제가 기사를 좀 보고 언론사별로 사회적으로 좀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이제 기사들을 좀 보면서 기사 전달 그 정도의 주제로 같이 특정 기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주제는 딱 정해지진 않았고 고요. 일반적인 화제가 될 수 있는 거 정치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 쪽에서는 이슈가 있고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는 또 어떠한 좀 이슈가 있고 사회, 문화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보면은 구분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또 세상을 좀 공부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저의 시각으로 기사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이제 7월 17일이네요, 그죠? 2024년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요즘에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살펴볼 주제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우리가 이제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봤죠, 그죠? 워낙 화제성이 있는 분이라서 더구나 또 미국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누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과거에 어떠한 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지난번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고 4년 전 8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가 1946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보면은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79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가장 아마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일 텐데요.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은 지금 79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도니까 과거로 돌아가면은 7년 8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일 때 여러 가지 파격적인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세게 다뤄서 트럼프 대통령의 7년 8년 전에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미국의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11월 5일날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7, 8년 전에도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영향력을 크게 줬던 그런 인물이라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가 79세니까 굉장히 많고 바이든이 트럼프가 지금 요 46년생 그 미국 1946 생일이 6월 14일이고요. 바이든 한번 궁금하네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42년생. 트럼프도 나이가 많은데 트럼프가 지금 79세인데 지금 바이든이 나이가 더 많은 거죠. 트럼프보다도 4살이 더 많은 건가요? 바이든이 지금 84살 정도고 트럼프가 지금 79세. 아무튼 두 분 다 나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굉장히 이제 연령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고령이 아니냐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선거로 지금
거의 뭐 확정이 된 거고 후보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이제 7, 8년 전에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많았었는데 일단 가장 이 트럼프가 했던 정책 중에 가장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와야 돼요.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의 그런 정책을 펼쳤었고, 이게 그 경제라든지 그다음 뭐 외교라든지 뭐 이민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그런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회, 경제, 이민,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 그 임기 동안 전 세계가 트럼프의 그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좀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고, 또 그런 정책을 또 미국이라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또 힘이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현재까지도 뭐 미국 사회에 일부는 또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올해 11월 달 올해 말까지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요즘에 뭐 네이버에서도 뭐 네이버 보면은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정치 쪽에서는 이제 해외 쪽으로는 바이든 뭐 트럼프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임기 동안 그 임기 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였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7년 8년 전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돌려야 합니다. 7년 8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그럼 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어요. 앞서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지금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이런 분위기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앞섰었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앞섰는데 지금 최근에 트럼프의 이런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때 있었던 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했었죠.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직접 했었고,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였죠. 그래서 직접 이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정상회담도 하고 거기에 따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또 그런 중요한 사건이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미국하고 멕시코 그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은데 그 땅덩어리 그 넓은 곳에 국경에다가 장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엄청난 땅이 넓잖아요. 미국하고 멕시코. 근데 그 국경에다가 막 방대한 장벽을 설치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파리 기구 협정을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파리 기후 협정에서 전격적으로 탈퇴 선언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파리 기구라는 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환경 그런 뭐 에너지 정책 이쪽인데 여기를 이제 전격적으로 탈퇴를 함으로 인해서 반향이 좀 있었고요. 트럼프 집권 시기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사태가 좀 터졌죠. 그러니까 이 집권 후반기 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제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재선에 실패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좀 이런 좀 큰 사건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드라이브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트럼프 경제 정책이 이번에도 뭐 발표를 했지만 과거에도 그 트럼프의 이런 경제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감세입니다.
기업의 세율을 그 당시에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감세를 해줍니다. 일단은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많이 펼치고요. 그리고 기업의 세율을 35%에서 25% 대폭 인하했었고 개인 소득세율도 그 당시에 낮췄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좀 장려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 경제 좀 드라이브적인 이제 활성화 정책을 많이 펼치는,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정책의 드라이브를 펼칩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연준에다가 무언의 압박을 계속 펼치죠.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 정책을 계속 펼치고 경기 부양을 상당히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많이 펼쳤었고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죠, 그죠? 그럼 금리 인하가 진행됐을 때 또한 쪽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쪽은 또 돈이 원활하게 이제 흘러가니까 조금 이게 뭐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활성화되겠죠. 그 다음에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도 중국하고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부터 이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강화하는,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관세를 그냥 때려버려요. 무역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뿐만 아니고 그냥 중국한테도 그냥 관세 때려버리고, 뭐 유럽도 막 관세 때려버리고, 그런 정책들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고, 그리고 돈을 푼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세금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돈을 푸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금리 인하 정책의 한마디로 유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펼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금리 인하 시에 뭐가 좋을까? 금리 인하되면,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은 과연 뭐가 좋을까, 이런 부분들도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금리 인하의 트럼프의 정책이 금리 인하 정책을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드라이브를 펼치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은 금리 사이클이 이제 하락 사이클로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연준에서 9월 달이나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지 말려고 하죠. 지금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면은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대되면은 오히려 이제 11월 달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지나고 나서 하라는 거죠. 트럼프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연준에서는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좀 늦게 하나 뭐 빨리 하나, 트럼프는 지금 오히려 11월 이후에 자기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좋겠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이런 이민 정책, 국가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민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을 대폭 강화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 국경에 이런 장벽을 뭐 그냥 설치를 할 정도로, 이게 다 이거 건설이잖아요. 건설. 장벽을 설치하려면 건설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쪽 관련된 그죠? 움직임이,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그쪽 이제 움직임이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황들도 보시면은 뭐 부동산이라든 최근에 막 부동산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쪽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아직 당선이 된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은 뭐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만약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황, 바이든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황,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고민을 하면서 전략적인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대통령이 되면은 4년이기 때문에, 그죠? 그 4년 동안 그 정책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겠다.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나토 회원국들한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겠다. 이거는 이제 4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안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지금도 사실 러시아 때문에 우리가 조금 뭐 이런 북한이나 러시아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런 게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런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자국의 안보를 굉장히 이제 각 국가들은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는 미국의 안보와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는,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트럼프의 이런 정책의 방향들이 이쪽으로 적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원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사력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장벽이라든지 이런 방향,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주장을 했던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바마 케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했어요. 의회의 반대로 그 이제 완전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조금 더 시장 중심적인 의료 정책을 새롭게 만들려고 했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그 과거에 그 전직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업적보다 조금 더 뛰어난 그런 업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를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시장 중심적으로 친시장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했었고, 그게 이제 메디케어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좀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의회의 반대, 완전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런 그 트럼프형 메디케어와 트럼프형 사회보장제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들이 잘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정리하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트럼프형 메디케어와 트럼프형 사회보장제도를 좀 강화시키는데, 이게 시장 조금 더 친시장적인 그런 중심으로 그 예산을, 한마디로 돈을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산을 증액하겠다. 그래서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이쪽에 또 수혜를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좀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게 파리 기구 협정에 탈퇴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파리 기구 협정에 탈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통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고요. 석탄이라든지 석유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했고, 그다음에 셰일가스 쪽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많이 펼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정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 뉴딜 정책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그런 뉴딜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트럼프는 이제 과거 전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정책의 방향에서 약간 방향을 좀 틀어버리는 그런 이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바이든도 이제 민주당이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의 그런 정책의 드라이브하고 공화당 쪽의 그 정책의 드라이브가 약간 결이 좀 다른,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강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셰일가스 등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시추 활동을 장려하겠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추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건설, 기계 이쪽 관련된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곳을 막 파고 뭐 짓고 또 나르고 운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무튼 트럼프 정책은 한마디로 바이든이 정책을 펼쳤던 약간 친환경 정책의 그 방향보다는 약간은 전통 에너지 쪽의 그런 방향으로
더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또 여러분들이 전 큰 그림에서 또 이런저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어떤 업황은 또 수혜를 받고 또 어떤 업황은 한마디로 좀 위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는 막 보조금도 막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IRA 해가지고 막 보조금도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그쪽 방향의 보조금은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거죠. 트럼프가 많이 당선이 되면 오히려 트럼프는 그 방향성이 그런 약간 친환경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이제 전통 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그런 그 지금 성향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파리 기구 협정도 탈퇴를 했었고 오히려 석탄이라든지 석유 산업의 지원을 확대했었고 바이든의 정책은 친환경 에너지 쪽을 해가지고 환경 규제를 강화시켜서 기업들한테 환경 규제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러했는데 오히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미국 이런 자동차 산업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라든지 전통적인 그런 자동차의 이런 생산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고 바이든 정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의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기차라든지 이쪽으로 보조금도 많이 주고 또 IRA 정책도 펼치면서 그런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그런 걸 했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그쪽으로 보조금이 확대되기는 어렵겠죠. 최소한 이미 뭐 보조금이 나간 거를 다시 뺏을 수는 없겠지만 인센티브라든지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뭐 준다든지 그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인센티브를 줄이고 그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라든지 그쪽으로 생산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 중에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라는 그 월드가 원래 이제 트럼프가 부동산 쪽에 굉장히 부동산 재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인프라라든지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이라든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개발 쪽에 좀 촉진을 시키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교통, 뭐 인프라 개선, 뭐 이쪽으로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쪽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만약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막 이쪽에서 막 많은 움직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시장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은 큰 그림에서 축이 약간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이 정책적인 방향에 좀 부합되는 트럼프 정책적인 방향에 부합되는 쪽이 오히려 더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트럼프의 이런 지지율이 더 상승하면서 피격 사건 이후에 지지율이 더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과거에 트럼프가 어떤 일들을 했었고 트럼프의 정책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기본적으로는 트럼프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또 금리 인하 사이클하고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또 금리 인하로서의 수혜를 보는 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쪽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높거든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리고 중소형 그런 기업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시장에서의 키워드가 트럼프하고 좀 관련성이 높은 그런 키워드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책적인 드라이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지만 이 트럼프가 앞으로 4개월 있다가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 기울기가
트럼프 쪽으로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전략을 세우는 거죠. 전략을 세워서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나한테 더 유리할 것인가, 또 시장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업자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재벌이기도 하고 부동산 업자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도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의 또 정책 중에 트럼프는 본인이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특히나 또 이런 암호화폐 쪽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또 발표를 또 했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그 선거 운동을 할 때 암호화폐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기도 했었죠. 트럼프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는 개인의 금융 선택권을 강조하며 암호화폐의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정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었고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교육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제고를 강조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암호화폐의 대중화와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십으로 미국 시장을 앞서가겠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이 1등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방향이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 되겠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금 그 서로 굉장히 치열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경합주가 지금 7곳 중에서 4곳을 앞서가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치열하게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지금 조금 더 우위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이제 관련된 그쪽으로 지금 큰 흐름이, 물줄기가 조금씩 지금 변화의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또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죠. 큰 그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4년 전에 했었던 거,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유튜버에서도 뭐 큰 그림에서 많이들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얘기를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뭐 그 오늘부터의 방송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진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제 전반적인 원론적인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제를 좀 정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든지 캡처를 하든지 요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요 내용도 요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트럼프 파리 기구 협정 탈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파리 기구 협정을 탈퇴를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사실 이게 엄청난, 트럼프는 한번 해버리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단순해요. 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는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진 않아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진 않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조금 더 수혜를 보는 쪽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뭐 군사력 증강, 뭐 최첨단 미사일, 이런 게 사실 단어 하나하나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탁탁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의료, 뭐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했다. 복지 정책, 트럼프발 메디케어와 트럼프발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겠다. 또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전통 에너지 쪽으로 더 투자를 확대하고, 오히려 전통 에너지 쪽으로 트럼프의 성향은 그쪽이 돼 있다. 근데 반대로 바이든이 되면 또 거꾸로 오겠죠. 그죠? 바이든이 되면 또 상황이 또 바뀌는데, 뭐 우리가 그거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지율의 이런 흐름과 시장의 흐름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석 달 남았으니까 중간중간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발 부동산, 트럼프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이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라든지 이쪽으로. 또 트럼프가 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또 협상을 또 진행하겠다고 하죠. 또 그런 부분이 또 우크라이나 또 재건을 하면, 협상을 해버리면 또 거기 또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또 이런 인프라라든지 부동산은 또 기회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정책, 이런 것들도 트럼프가 이제 어찌됐건 자기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본인 입으로.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파리 기후도 그냥 타이틀을 해버리는 그런 그 저돌적인 강한 그 이런 집행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이 전 세계 1등 금융 저건데, 전 세계 1등 국가인데, 그 1등 전 세계 그 패권 1등 국가의 대통령이,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혹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각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일본 있고, 그다음 대한민국 뭐 있고, 그다음 뭐 중국 있고, 뭐 러시아 있고, 유럽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들이. 그러면 트럼프가 됐을 때 국가들도 정책이 바뀌어요. 정책적인 방향이 트럼프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A안, 바이든 있을 때 B안, 각각 국가들도 A안, B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저걸 해본단 말이에요. 전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현명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금 현재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본인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럼 한마디로 미국의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그냥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도 지금 암호화폐를 찬성하는 국가가 있고 반대하는 국가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국가들도 뭔가의 액션을 취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트럼프가 됐을 때는 굉장히 그게 또 저돌적으로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큰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었고요. 여러분들 또 스스로가 또 공부를 하시고, 또 나름대로 트럼프에 대해서, 바이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또 다음에 이슈나 이런 것들 보고, 지금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또 다시 역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바이든의 정책을 한번 다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트럼프의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평소에 제가 했던 그런 주제의 이런 부분이 좀 아니라서 방송이 조금 낯선데, 아무튼 한 달 정도는 제가 일상적인 그런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경제를 좀 분석하고 일상적인 이런 그 뉴스와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음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안전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